거실이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방 2개도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하고 싶은 경우죠. 일산 호수공원 옆에 고향 장항 카이브 유보라 평면도 분석과 함께 RR은 어디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R을 찾을 때는 평가 요소로 저는 방향, 조망, 소음, 평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사람들마다 가치를 부여하는 내용과 방식이 다르므로 우선순위가 다를 것입니다.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취향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가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북쪽이지만 호수가 보이는 곳도 있을 것이고 한강이 보이는 곳도 있을 것이에요. 여기가 현장이고 북쪽이 일산 호수공원, 이쪽 남쪽이 한강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또 어떤 건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망이 달라지겠죠. 여기가 현장, 여기가 호수공원 북쪽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일산 호수공원, 현장,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들, 이쪽이 한강. 이 위치를 참고하면서 이제 단지 배치도를 보시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으로 단지가 배치되어 있고 이 앞에 또 다른 아파트가 29층이고 그 앞에 아파트도 29층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49층이므로 앞에 있는 29층보다도 좀 더 높으면 앞에 시야는 튀기겠지요. 따라서 한강 조망이 나오는 세대도 있을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단지 배치도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방향은 여기가 위쪽이 북쪽, 아래쪽에서 약간 남쪽이지만 약간 기울었어요. 아주 약간. 그렇다면 지금 8사형 보라색이에요. 여기는 남향이죠. 이쪽은 거의 동향이지요. 동향, 남향, 동향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사형을 신청할 경우에 동향이 당첨될 것인지 남향이 당첨될지 알 수가 없네요. 84A형은 전형적인 판상형이므로 평면도는 그렇게 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방향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거의 정동향이에요. 여기도 정동향이죠. 여기도 정동향이지요. 그렇다면 우선 방향으로 봤을 때 동향보다는 남향이 훨씬 좋죠. 여기 아니면 지금 1105동 아니면 1101동이 좋겠습니다. 1101동에 당첨이 만약 된다면 여기는 단지 비유가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고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강 비유는 아니겠고요. 뒤쪽으로 주방창으로 이 메타세콰이어 길을 건너서 일산 호수공원이 보이기는 하겠습니다. 여기 괜찮겠습니다. 남향이고 뒤쪽으로 호수도 보이니까요. 물론 고층일수록 호수가 잘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1105동의 남향의 경우는 이쪽으로 멀리 고층이라면 한강이 보이겠고 그 다음에 뒤쪽에 주방창을 통해서 호수공원이 보이겠습니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1106동의 동향 쪽은 이쪽 도로 소음도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죠. 그래서 84A형 중에 제가 RR이라고 한다면 여기 1105동 4라인의 84A를 선택하고 싶어요. 84B를 보겠습니다. 84B는 타워형으로 여기 모두 귀퉁이에 있는 것이 84B예요. 이 파란색입니다. 타워형의 특징대로 거실의 창이 양쪽으로 나 있는 게 특징이죠. 84B의 특성대로 앞쪽과 옆쪽에 창이 나서 양쪽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1103동의 경우 높은 층이라면 앞에 아파트가 29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아파트는 49층이
최고층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층이라면 한강 조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모두 다. 1102동은 앞동에 가리겠죠. 단지 조망이 되겠고요. 여기도 앞은 한강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고층인 경우에요. 1106동의 경우는 이쪽 도로에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라면 84A보다는 84B를 청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4A에 청약했다가 이쪽에 이런 동양 쪽, 정동양, 거의 정동양이죠. 동양에 당첨된다면 실망할 것 같거든요. 여기도 있고 동양이 꽤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어디가 당첨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84B형을 청약하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습니다. 다음 99A입니다. 평면도는 전형적인 판상형이므로 구체적으로 볼 것은 없고 단지 배치도에 99A는 이 주황색, 약간 노란색입니다. 1106호부터 이렇게 맨 앞동은 무조건 고층이라면 한강 뷰가 있겠어요. 그런데 84A와 마찬가지로 이 동양도 꽤 있습니다. 동양에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저는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동양에 제가 예전에 살아본 기억이 있거든요. 남동향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거의 이 정남향 또는 정동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동, 남서 이렇게 짓는데요. 뭐 아니면 도인 거죠. 마찬가지로 1102동은 단지 뷰가 되겠고 맨 앞동은 고층이라면 한강 뷰가 있겠습니다. 거리를 한번 재보고 싶네요. 거리 재봐야겠어요. 한강까지. 지도에서 이 아파트에서 북쪽으로 200m가 안 되네요. 180m 정도의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동에서 한강까지 이렇게 보면 1.8km 정도 되는군요. 앞에 건물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아파트는 29층이에요. 고층에서는 한강 조망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앞에 아파트가 얼마나 높게 올라갈지에 따라서 또 조금 조망이 가리기도 하겠네요. 이쪽 1103동은요. 그런데 99B를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 봐야겠어요. 이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판상형이 아니고 타워형입니다. 판상형의 특징과 타워형의 특징을 잘 아시죠? 지금 거실과 주방이 맞동풍이 되지 않고 이쪽에 양면 창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워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99B는 모든 동의 이쪽 1라인에 지금 다 모든 동의 1라인이 99B이고요. 그리고 1101동에 7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할 것이 지금 거실의 앞쪽과 주방에 주방창이 없는 거예요. 주방창이 왜 없을까요? 바로 이쪽에가 건물과 붙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동의 1라인이 위치가 모두 같아서 그 방향으로 평면도를 돌려 놓았어요. 이것이거든요. 1라인의 방향으로 돌려 놓았더니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거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여기와 여기 양쪽 창이니까요. 그러면 1103동의 경우를 보면 북쪽입니다. 그리고 동쪽. 거실이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방 두 개도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하고 싶은 경우죠. 동쪽에 창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방 두 개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쪽 거실 창이 또 북쪽인 경우, 이 경우는 제가 선택한다면 피하고 싶은 케이스입니다. 모든 인라인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02호의 인라인과 1101호의 인라인은 다행히 여기에 호수공원을 바라볼 수는 있겠군요. 호수공원 조망이라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1103동도 호수공원이 보이기는 할 것 같고요. 1105동도 고층인 경우에 앞에 가리지 않는다면 보일 것 같네요. 1104호는 앞동인가요? 뒷동이라고 해야 맞는데 북쪽이니까요. 1102호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가장 피하고 싶은 곳이라면 여기, 그리고 1106동의 99 B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라면 B형을 청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향이 옆창이 있기는 하다고 하지만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다른 1101동의 7라인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과 남향의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 두 개도 서양이지요. 이쪽은 남향의 창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99B형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은 듭니다. 만일 이 호수공원 뷰에 큰 가치 부여를 하시는 분은 괜찮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제 170p 펜트하우스 보겠습니다. 제가 펜트하우스의 가격 차이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1102동 49층이 28억인데 1103동 47층은 32억이에요. 차이가 4억이나 차이가 나죠. 1105동은 49층이 29억이고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나 궁금했죠. 공급 금액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요. 대지비에서 한 2억 차이가 나고 건축비에서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조망 때문에 가격 차이를 두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102호, 3호, 그리고 5호에 5라인, 6라인 두 개의 아파트 상층에가 있는데요. 1102호는 앞쪽으로 보면 1104호에 가리겠죠. 아무리 49층이라 하더라도 앞동도 또 역시 같은 층이므로 한강 뷰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1103호와 1105호는 한강 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쪽에 또 앞으로 어떤 건물이 들어설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1103동과 5동이 3억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2동은 비유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제 평면도 한번 볼까요? 자,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양쪽에 팬트리 신발장이 있고 또 이쪽에 복도에 팬트리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가족실이 하나 있고 안방까지 가는데 꽤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방, 드레스룸, 욕실 있고 침실 두 개 나란히 있고, 그리고 침실 4와 3 사이에 여기 복도를 나오면 테라스가 있다는 거, 테라스 1번. 그리고 거실이 이렇게 넓게 거실이고 맞동풍이 되고, 그리고 주방이 여기가 주방입니다. 팬트리가 뒤에 있고 널찍한 공간이지요. 다용도실 있고, 그리고 거실의 측면에서 테라스에 나올 수가 있고요. 테라스에서 밖을 다 내다볼 수가 있겠죠. 거실에서도 물론이지만요. 그래서 테라스가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서 침실 앞에 조그만 테라스 있는데요. 조그만 발코니라고 하죠. 이것까지 해서 테라스가 3개입니다.
이 복도를 나와서 테라스 하나, 거실 옆에 테라스 하나, 그리고 침실 앞에 조그만 테라스. 침실이 1, 2, 3, 4 그리고 가족실이 있고 침실 4개, 가족실 하나, 화장실은 2개, 그리고 테라스가 이렇게 넓은 2개의 아파트를 터놓은 것 같은 그런 크기입니다. 가격이 28억에서 32억 사이군요. 여기까지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가지고 조망을 상상해 보았습니다.